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주제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내용 자체는 많지가 않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용도지구 쪽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용도지구 보셔야 되는데, 오타 하나 지금 아까 발견했어요. 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도시적의 건폐율의 최대한 도입할 때, 1종 전용주거 다음에 2종 전용주거가 돼야 되는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수정을 좀 해 주셔야겠고요. 2종 전용주거적에서, 아까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오타 있는 거 한번 지적을 해 드렸고요. 본론 들어가서 용도, 지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용도, 지구는 사실은 옵션이에요. 옵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 들어간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 해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바꾸려면요, 용도 지역을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보실 때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는 세트로 움직여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이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건폐율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일종 일반 주거적으로 바꾼다. 그러면 용적률도 바뀌고 용도 제한도 바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라든가 용도 구역이라는 개념은 기존 토지에 존재하는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규제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 건폐율만 바꾸거나 용적률만 바꾸거나 혹은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만 일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용도적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적 외에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하고요.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할 테고 이때는 용도 지구에 관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필요에 따라서 용도지역은요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지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2개, 3개, 4개 중첩하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주제는요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다 보면 지역지구제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용도지역 간에는 중복 지정, 중첩 지정을 할 수 없지만은 용도지구끼리는 어떻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용도지구 일단은 이 관리 계획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요. 용도지구를 지정한 과정은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 과정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강화 또는 완화하여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좀 이따 교재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지만 30회 때 이 문제가 한번 출제,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용도지역은요 21가지 경우수가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라고 해서 애초에 종류 자체가 대단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부터 먼저 가볼까요? 경관지구라고 하는 거,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라고 해서 이거 못 외우십니다. 종류까지만 암기하시는 거야. 자, 시, 특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돼. 경관지구는 어떻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그래서 이게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 시험에서는 이 길고 긴 정의를 시험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종류까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자, 시, 특이라고 이렇게 가게 될 테고 공통적인 키워드는 경관의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어렵다는 거야. 의미가 없어. 그냥 종류만 물어봐. 자, 시, 특. 그리고 정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냥 경관보호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서도 안 되고 어차피 시험장 가서 약간 찍는다는 컨셉으로 접근하셔야 돼. 왜? 이게 포인트가 없거든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해서 자시특이라고 하는 거. 방제지구. 여러분 교재에는 자연방제지구 앞에서 깔아봤고요. 시가지
방제지구에서 자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지정한 것이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동네는 시가지 방제지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 외곽 지역 등이 뭐가 된다? 자연 방제지구다 해서 재해 예방, 자시 방제지구, 이걸로 끊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에서 역중생이라고 하는 거,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에서 역중생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는 뭐가 된다? 보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법은 좀 재미가 없어요. 딱딱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에서 좀 이따 이제 용도지구의 정의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는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지능지구 못 외워요. 그냥 개발지능지구는 무조건 뭐가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 얘가 시험에 구성을 할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하나 뽑아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런 식으로 정의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개발지능지구는 종류도 시험에 못 내요. 이유는 한 가지야. 앞에서 자시특 했던 경관지구, 요거 쓰면 한 줄 반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방제지구 자시 하니까 2개 나오게 될 테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중생 보호지구라고 해서 뭐 이 정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취락지구 라고 해서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여기까지는 해볼만 해. 근데 개발지능지구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시험 지문이 한 4줄 넘어가기 때문에 시험 문제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출제 기술상. 그래서 이건 종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개발지능지구는 무조건 개발이란 말이 들어간다. 딱 요 정도까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 앞에서 자, 경관지구 자시특,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자시, 보호지구, 역중생,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2개 보셨고, 개발지능지구 5개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는 2개 이상의 용도지구로 세분될 나눌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세분할 수 없는 거 하나씩만 있는 것이 고도지구, 높이의 최고 한도.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높이만을 따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삼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말 그대로예요.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라고 해서,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을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외에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굳이 외웠던 게 일종 전용 주거죠. 일종 일반 주거지에서는 아파트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기존의 토지에 따른 용도 지역에다가 용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제가 이제 뉴스 중에 봤던 게 천안의 두정역 인근 지역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찾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천안의 두정역이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되면 거기가 천안권에 있는 대학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두정역에서 내려서 그 각종의 대학을 가서 이제 찾아갈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쪽 천안까지 한번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선배가 갑자기 대학 교수가 되는 바람에 그 대학을 강의를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저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되게 분위기도 좋고 산소도 뭐 공기도 좋고 뭐 등등. 그리고 천안 두정역이 내리면 한 3분 거리다 이렇게. 30분입니다. 택시 타고 30분입니다. 나 진짜 3분 거리 줄 알고 진짜 갔거든요. 쉬운 줄 알고. 근데, 저는 또 운전면허 딴 제가 지금 10몇 년 됐는데, 저는 벌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운전면허증 땄나? 그게 마지막 잡은 운전대거든. 이해가 안 돼요? 운전면허 따는 날, 그날 마지막 운전대를 잡았다고요. 그리고 증 따고 나서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뒤집니다. 뒤져. 2시간인가 3시간 강의하려고 지하철 왕복하는 시간만 3시간. 대전이 빠르지. 하여튼 간에 그 두정역 인근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원래는 이제 서울의 대학로처럼 그런 이미지로 거기를 만들려고 상업적으로 지정을 한 거야. 그래서 상업적이 되면 모텔도 들어설 수 있지만은 문화예술 관련한 시설 등이 입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안 두정역이 그 당시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을 하냐면은 이게 모텔만 들어서는 거야. 모텔만 들어서는데 그렇다고 용도적으로 상업적에 딴 데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미 들어선 것도 있고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모텔 들어선 걸 막기 위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이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용도를 제약하는 지구가 뭐가 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길어서 안 나와요. 길어서 안 나오니까 그냥 용도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용도지구 28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거꾸로예요. 용도를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 용도를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게 뭐가 된다?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와 복합용도지구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짜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밋밋한 주제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해버린다고 환장하는 거야. 다시 갑시다. 경관지구는요. 자시트, 방제지구는 자시, 역중생이라는 게 보호지구라고 하는 거, 경관지구는 경관보, 방제지구는 재예방,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보호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이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인데, 자연취락지구는 간간 시험 지문에 구성이 돼요. 30회 때도 한 문제가 구성이 됐었는데, 좀 이따 문제 가지고, 패턴 가지고 이제 푸는 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자연취락지구는요, 시골마을입니다. 시골마을. 시골마을. 우리 앞에서 기억 한번 해볼까요? 시골마을의 용도 지역이 아마도 뭐가 될 거다. 뭐 녹지나 농림이나 이런 게 주로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골마을에서 주로 건폐율이 대부분 얼마냐면 20%입니다. 20%. 이론상 최대치가 시골마을 건폐율이 얼마? 20%. 그러면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은 딱 2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시골에 단독주택 지을 때 그래도 한 20평씩은 짓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100평의 대지를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운데다가 20평짜리 건물을 짓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뭐 미국입니까? 정원 있고 뜰 있고 20평 짓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식이냐면 시골 마을 가서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예를 들어요. 자, 두 집이 있어. 근데 이제 바닥 붙어 있어, 다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그 케이스잖아요. 자, 밤 9시 되면은 앞쪽에 좀 상대적으로 그 당시 시골에서 젊은 60대 초반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9시 넘어서 이제 10시쯤 되게 되면 뒤에서 대판 싸워. 왜? 70대 할아버지가 다 들었거든. 다 들린다고 옆집 얘기가. 그래서 아줌마들의 멘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모르세요? 이 60대 아줌마의 멘트가 정해져 있다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16년 전에 네가 얘기 시작하잖아요. 16년부터 시작하면 이게 시나리오가 쭉 16년, 15년, 14년 그동안 맺혔던 모든 얘기가 다 나와. 그러면 이 뒤에는 70대 할아버지가 다 들어. 그러면 또 이제 노인네가 주무시면 얼마나 좋아. 멘트 한번 날리지. 저건 아줌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16년짜리는. 그러면 이 집에 또 대판 싸우지. 너는 26년 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시골 마을은 바닥바닥 붙어 있다고. 붙어 있다. 근데 국토기획법은 법 때문에 갑자기 새롭게 건물 짓는 사람은 100평 중에 20평밖에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럼 대지가 50평이면 10평밖에 건물을 못 짓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골 마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60%까지 완화시켜주는 자연 취락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얼마? 60평. 60평까지 필요 없죠. 시골에서. 50평짜리 땅 갖고 있으면 30평에서 20평짜리 건물을 짓는 식. 이게 자연 취락지구. 그래서 의미는 그런 식이에요. 자연적으로 취락지구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가 된다?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시골 마을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좀 어려운데 우리 앞에서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 그린벨트는요, 규제가 너무 셉니다. 제가 전에 안양 쪽에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 들었던 게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게 안양 쪽에 관악산에 한 10만 평 정도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있대요. 누군지 몰라. 죽었으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농약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때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들도 맨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한 10만 평 되면은 되게 부자잖아요. 땅. 세금도 많이 내요. 그런 분은. 근데 다 그린벨트야. 그럼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게 뭐냐면은 정권 바뀌기 전에 대선할 때마다 어떤 후보들이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한다고. 그럼 할아버지 법을 모르니까 혹시 이번엔 팔릴까라고, 이번엔 풀릴까 이걸 기대하다가 안 풀리면 어떻게 속상해서 소주 드시다가 급해서 농약 드시고 가시고, 그 아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해서 열심히 세금 내면서 잘 살아왔는데 꼭 또 이제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얘기 들으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이번에는 풀릴까? 그래서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무소유의 기쁨에 대해서. 10만 평 갖고 있으면 차라리 기증을 하는 게 나아요. 제가 그 고통을 짊어지겠다. 혹시 이 자리에 땅 많이 갖고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짊어질게요. 그 고통을. 이렇게 몇 년째 약을 팔고 있는데 아무도 그 고통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 하여튼 이 그린벨트는 규제가 너무 세요. 그래서 그린벨트 규제를 세게 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법을 잘 지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야산에다가 살고 있었는데 그린벨트 아닐 때 그 할아버지 그냥 대충 계곡물에다 양치하고 또 세수하고 물 버렸어. 그러면 이번에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갑자기 쓰레기 분리수거하느냐? 하지 않는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상대적으로 이미 집단적으로 취락을 형성케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집단 취락지구.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는 뭔지 아세요?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왜 이거 내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다 봤었는데, 지금 용도지구가 경관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있는데, 왜 집단취락지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시냐고요? 짧잖아요, 이게. 뭘 특별한 의미가. 나머지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내 얘기가 지랄이야.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따질 때는, 짧은 거 위주로 내. 왜? 수험생들이 지랄나거든. 긴 거 냈다가는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라든가 보호지구 이런 거 막 내버리잖아요. 그럼 읽다가 너무 지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데모해. 새끼들아 니들이 일부나 이거 읽어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문제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짧은 거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면 그건 잘 몰라서 어렵게 낸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격하실 만한 점수 나오게 출제를 해줘요. 근데 수험생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주로 어려운 거 위주로 봐. 경관죽을 막 쳐 외워. 역사 문헌경 보호죽을 쳐 외워. 왜? 몰라. 이유는 몰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 니들이 어떻게 내든 간에 난 나의 길을 가련다. 라고 해서 일 없이 봐. 눈으로 잘 보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 또 책에다가 더럽게 색칠까지 해. 마치 공부한 것처럼. 이거 누구한테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책은 깔끔해야 돼요. 책은 뭐냐면 그냥 돈 내시라 하면 좀 민망하니까 뭐라도 종이 쪽을 하나 주면 사람들이 또 좋아해. 매우 기뻐해. 특히 우리 수험생들은 두꺼운 책 더 좋아하시잖아. 두꺼운 거 이렇게 엄청 두꺼운 거. 왜?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지금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요 얘기, 요건 이제 지문 짧기 때문에 구성이 되고 문제 구성할 때도 계속 이슈가 되게 됩니다. 개발지능적은 5개인데 개발 이 정도만 가시면 충분하고요. 어려운 게 고도지구, 높이 최고한도,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축약을 해도 이렇게 길어요. 복합 용도지구, 규제 완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규제 강화, 복합 용도지구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 이렇게 그림 잡아주시고, 방화지구는 뭐라고요? 화재 예방. 그래서 방화지구 지정하면 화재가 예방이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전국을 다 방화지구로 지정하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정의를 갖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뒤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방화족은 아마도 건폐율 규제를 강화시킬 겁니다. 불났을 때 옆으로 퍼지지 않게. 그건 우리가 뉘앙스로 판단할 뿐이지 시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한편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과장 등을 통해서 어떻다 지정한다. 그래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경관지구를 정합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다? 고도지구를 정합시다. 자,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위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세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러다 치고 이제 좀 어려운 거 가볼까요? 용도지구 지정의 특례라고 해서 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 이제 골치가 아프죠. 지금 용도 지역은 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21개 중에 하나. 물론 법에서는 시도 조례를 통해서 주상 공록을 세분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 문제가요. 27회 때가 나왔었죠. 시, 도지사, 대도시장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용도지구 말고 새로운 용도지구를 어떻다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27회인가 28회 좀 이따 지문 분석해 드릴 텐데 출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없다 틀렸다. 시도지사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공법은 양이 하도 많아서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반은 찍는다고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찍을 때 무작정 433, 2414 이게 아니라 규칙이 있다고. 이 길고 복잡한 지문을 출제할 때 이걸 뭐라고 틀리게 내? 귀찮은 거야. 중간을 한 번으로 바꾸면 출제 5, 60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일 안전빵은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뭐라고? 없다라고 트릭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험생들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뭔가 깊은 대학 교수들이 뭔가 깊이 있게 없어. 대충 내는 거야.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지금 29회 때인가 관련 쟁점이 나왔는데, 자, 이거 외우셔야 돼. 1주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주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나중에 교재에 제가 따로 강조를 해놨는데 1주 10 계획에서 자, 복합용도지구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게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아직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았던 주제인데 1주 10 계획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용도지구 지정. 자,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은 아직은 공부 안 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외웠던 숫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숫자 아까 우리 건폐율 5, 6, 6, 5, 7 이런 숫자 있지 않습니까? 다 외우시고요. 하게 되면 두 군데 써먹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시험 볼 때 건폐율 최대한도, 용적률의 최대한도 요걸 갖고 한번 써먹고요. 나중에 또 생각이 있으면 지방의회 의원이 되게 되면 그때 한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할 때 건폐율 최대한도 정할 때 나가가지고 자자자 내가 외웠으니까 정해주겠습니다. 5, 6, 6, 5, 7 이렇게 이빨 깔 때 한번 써먹을 수 있다 해서 두 군데 용도. 뭔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은 뭘 통해서 다 조례를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무조건 뭘 봐야 된다? 조례를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행위 제한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례가 아닌 게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준비할 수는 없고요. 요렇게 2개 내지 3개만 준비하고 날리셔야 됩니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고요. 요즘엔 좀 이따 문제 분석해 드릴 텐데 좀 이상한 걸 내는데 일단은 고도지구는 뭘 봐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설명드릴게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 지역을 고도지구로 지정을 합시다라고 하나의 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걸 이반이라 부르고요. 그래, 이 지역을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도 좋아라고 하는 게 확정 짓는 것을 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는 각 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 시민대로 64번 길 54 여기는 고도지구이고 높이는 최고 높이는 45m이다 라는 식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우연히 내 토지가 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몇 미터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몇 미터인지를 보려면 바로 홈페이지에 각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몇 번째가 고도지구이다라는 내용하고 몇 미터라는 숫자가 어디에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다시 갑시다. 경관지구 지정할 때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관지구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보려면 조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지정하는 절차는 이반 결정 과정에 따라서 고도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행위 제한의 내용이란 몇 미터냐라고 하면 뭘 봐야 된다? 관리 계획을 봐야 된다. 제일 어려워요. 관리 계획을 봐야 된다 해서 자,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가 돼 있어도 착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도지구의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나 짜증나. 나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이걸 이따로 바꿀 거야. 없다는 말은 거의 다 틀렸는데 법조문에 가끔 뭐라고요? 없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도지구, 이 높이 이상으로 놓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없다 중에 오른편. 다시 돌아가서 고도지구. 내가 땅 갖고 있다. 그냥 공법을 할 때는 땅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공법을 할 때는 무조건 땅이 있다고 쳐야 돼. 저 시골에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훨씬 빨라. 그래서 공법 하는 데는 항상 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라고 전제를 해야지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이해가 되십니다. 만약에 땅 없는 사람들은 뭐 고도지구를 지정하든 말든 나를 뭔 상관이야. 난 땅도 없는데. 아니,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고도지구로 묶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몇 미터인지가 중요하다. 몇 미터인지가. 그 몇 미터인지를 알려면 조례를 볼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는 관리 계획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좀 어렵습니다. 자, 집단 취약지구 간단해요. 이건 특별법을 보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된다 해서 이건 몇 번 순환하면 금방 캐치해. 간단하니까 개특법이란 개별법을 보면 어떻다? 집단 취약지구 안에서 행위자는 건폐율이 얼마이고 신축할 때 몇 평까지 지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가 아닌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자연 취약지구. 자, 작년인가 관련한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일단 자연 취약지구는 시골 마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4층 이하라고 하는 거. 시골은요, 4층 이하만 뽑을 수 있고요. 하나 욕심 부려볼까요? 자, 자연 취약지구 관련해서 드라마에 겁나 많이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 양촌리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에 겁나 많이 나왔습니다. 천원일기 또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하면 그런 데가 다 뭐라고요? 자연 취약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취약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송통신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다 설치할 수 있다. 세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송통신시설.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외우라고 한 얘기야. 양촌리 뜨개는 뭐야? 거기 방송 세트장. 그래서 바로 4층에 방송통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좀 이따 지문 가지고 살을 붙여 갈 거예요. 이게 용도지구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0회 때 문제 구성했던 게 용도지구의 정의가 출제가 됐어요.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해서 별것도 없는데 하여튼 내용이 좀 부족한 분들은 당황했을 법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종류, 경관지구는 자시특이라고 하는 거, 방제지구 자시, 보호지구 역중생, 그 다음에 취약지구는 자연 취약지구와 집단 취약지구, 개발지구는 다 개발, 그리고 고도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할 때 일주 일공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구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주제 설명드렸었고요. 방화지구까지. 한편 용도지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자는 주로 뭘 조례를 가지고 행위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 법에는 조례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특례조항 해서 제일 어려운 게 고도지구라고 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자연취락지구 4층 이하 방송통신시설 등을 어떻다 건축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용도지구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요 근래 계속 한 4, 5년 동안 연속해서 출제가 됐던 주제가 용도지구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용도구역 요즘에 거의 안 나오고 24회 때가 마지막 구성이 됐는데요. 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 미리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했던 거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하는 거,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개, 시, 수, 도, 입.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용도 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관리계획 총론에서 설명드렸었고요. 자, 개발 제한 구역. 자, 요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출제 포인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외우지 않습니다. 원칙 해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개시 수도입 갈 텐데 하여튼 이 파트는 되게 힘들어요. 왜? 거의 요 근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서 억지로 쥐어짜야 돼요. 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끝났어요. 더 이상을 보시면 안 돼. 못 외우니까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들어가면 어떻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조사해 보니까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보완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지정한다. 그래서 이건 스토리가 있죠. 자, 영국의 제도입니다. 그린벨트. 우리나라의 개발 제한구역은 영국 제도를 끌고 온 것이고 원래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소위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휴전선 인근 지역 보완상 때문에 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이렇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더 이렇게 기네요. 일단은 키워드 시가화 방지라고 하는 거 요걸 목적으로 다 지정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 자, 가볼까요? 도시 확산 방지하고요. 시가화 방지라고 하는 거 차이가 느껴지세요? 도시 확산 방지하고 시가화 방지 차이가 느껴지시냐고.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차이가 느껴지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일본에서 지진 나면 몸이 떨릴 사람이야.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시가화 조정구역을 왜 만들었냐면요. 이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 뭐냐면, 자, 가십시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려면 기초조사하고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공고 열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 거치고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동네에 국가에서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번에 특별히 선물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공고 열람하게 되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땅값 떨어지는데 규제가 세져서 가만 안 두지. 이거 이 아이디어 낸 새끼 군수거든. 너 나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87년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그린벨트 지정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민주화되니까 왜 나한테 규제 들어오는데 이렇게 시비 걸거든. 데모하거든.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지정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왜? 사람들이 무식한데 우리가 전에 누구지? 그 분 유명한 얘기잖아. 개돼지 같은 이 민중들이 대든다고. 그럼 이게 국가에서 구랄치는 거야. 뭐라고? 이번에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이렇게 공고 열람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해. 군수가 한 일도 없었는데 이번에 뭔가 큰일 하나 보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눈치를 챘다고 아니까 막 데모를 해.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안을 하면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화를 안 내. 지정이 되면 나중에 규제가 그린벨트랑 똑같아요. 똑같아. 오타까지 똑같아. 똑같은데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매우 기뻐해. 드디어 군에서 우리한테 뭐 하나 해주는구나. 그동안 우리 찬밥이었는데 신경을 쓰는구나. 그 개뻥 치는 거예요. 다시 개발제한구역, 도시확산 방지 보완상 이나 시가화 방지라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근데 일반 국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눈치를 채버리니까 뻥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가화 조정구역 규제가 더 세. 사실은 내막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도시외곽지역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게 뭐가 된다? 시가화 조정구역. 다만 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것과 다르게 시가화 유보기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지정할 때 끝날 날짜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요, 지정될 때 언제 해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굳이 법으로 해석하면 국토부 장관 마음 바뀔 때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 유보기간이라고 해서 이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의 범주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이 시가화 유보기간까지 정해주게 됩니다. 그럼 또 사람 매우 기뻐해. 야, 그래도 얘는 뭐 일정 기간 후에 풀리지 않느냐. 야, 좋아할 거 없어요.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될 때 또 다른 걸 국가에서 선물해 줍니다. 그런 게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역성. 여기는 회를 좀 싸게 공급해 주나? 아니요. 강가나 바닷가 쪽에 카페 같은 거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뭐가 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개념 자체가 다 규제가 센 거예요. 대부분이. 이거 국가가 해줬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 마지막 도시 자연공원구역. 외우지 말, 못 외우니까 여러분 외울 게 세 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확산방지 보완상, 시가화 조정구역은 뭐야?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뭐야? 수산자원의 보호역상. 끝! 3개 외우셨으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험에 안 나오느냐? 18회, 자, 13년 전에 감정평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요, 2번.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이렇게 해서 답을 뽑아. 뭔 소리냐면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요,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쌍둥이입니다. 법조문의 규제 내용을 보게 되면 오타까지 똑같아요. 띄어쓰기 잘못한 것까지 똑같아요. 이것도 국가가 장난치는 거야.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 다 소문 다 났어. 싫어라 해. 시가화 조정구역 소문 다 났어. 수산자원 보호구역 회 싸게 주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야. 규제 세다는 걸 다 소문 났어. 그런데 아직 소문 안 난 게 딱 한 가지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어. 이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2022년도가 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현재 없어요. 그래서 사연이 겁나 긴데 2022년도가 되게 되면요, 그동안 도로학교 공원 용도로 묶어만 뒀던 토지 20년 지나서 실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규제가 풀릴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호구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놨어. 20년 지나서 도로를, 공원을, 학교를 만들지 않아서 뒤에 공부하실 주제인데 실효가 되면 여기는 자동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본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뭐야? 계속 개발 못해요. 그 스님이 옳았어요. 소유의 아픔에 대해서. 아니, 도시공객 시설 부지라고 해서 좀 이따 공부할 주제인데 규제 더럽게 세가지고 열이 받았다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풀리나 보다. 이제 내 땅에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졌을 때쯤 이미 6년, 7년 전에 법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고 해도 해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적이요? 외우지 말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외운 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정확히 외우셨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자, 이제는 못 내요. 28회 때 한 문제 구성을 했는데 요거는 2년 후에 폐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규제가 센 땅이에요. 기존 용도 지역보다 규제를 훨씬 세게 하는 게 이 4가지 용도고요. 이에 대응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요,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낡은 구도심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용도 지역 또는 경우에 따라서 용도 지구에 따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 구역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 외에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관련해서 지정권제 봐야 되는구나. 자, 기본 아까 공부했던 거 반복하는 거야. 국토부 장관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겠다.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외워달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 근데 보니까 시, 도, 지사 나와 있나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릴 수가 없어요. 원칙이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이것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는 그냥 무식하게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법조문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면 원칙은 출제하는 순간 출제 오류예요. 시도지사가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식의 명제를 만들면 일부는 맞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무조건 예외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것은 예외.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조건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살아나 붙일 게 이거죠. 18회 때 나왔으니까 지금 와우 한 13년 4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은요.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어떻다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어떻다 효력을 잃는다. 자, 우리 앞에서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지금부터 공부할 수많은 주제는 무조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따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없는 다음날을 붙여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사례.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걸 법조문을 외워서 내는 게 아니라 다 다음날 대충 보니까 다음날 붙어 있는데 유일하게 다음날 없는 게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 이런 게 출제 이슈가 되겠고요. 자, 수산정보구역 해수부 장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 그 정도. 다 그리고 이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관련해서 28회 때인가 문제 구성됐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 당시에 아예 틀리라고 작정을 하고 냈던 문제가 이 문제에서 이 정도가 용도 구역까지 보셨고, 여러분 교재 가지고 이제 몇 개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용도 지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문 몇 개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용도 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주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32페이지 제일 하단부 핵심 지문에서 용도 지구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딴 것들은 답도 안 돼. 유치하니까 용도 지역이든 지구든 다 뭐야?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교재 33페이지 오른쪽 제일 상단부에 겁나 긴 지문 나와 있죠? 겁나 긴 지문 나와 있죠? 근데 거기서 뭘 찾아야 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음절로 뭡니까? 포함된다고 그러면 표현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 이렇게 가자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출제하는 기술이라고. 뭘 포함을 하고 말고 뭐가 중요해. 그냥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할 때 포함한다고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 이렇게 쳐버리는 거라고. 이건 내용 보실 것도 없어. 왜? 이게 지금 몇 회야? 지금 28회인가요? 그 전에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후로도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대충 던지는 지문입니다. 패턴 포함이라는 거 넘어가시고, 그 밑에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구역 하나 취락 정비해서 옳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답은 되지 않고 간간히 잊어버릴 만하면 출제를 하는 이유가 짧아서 그래요. 자, 그럼 넘어가세요. 34페이지 가서 자, 25회 때 나왔던 문제 가볼까요? 용도 지구의 정의 등으로 틀린 것은 해서 법령 개정 때문에 제가 문제를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자, 특화 경관 지구 나와 있죠? 뒤에 뭐 있어야 돼? 경관 보호 있어야 되죠? 경관 지구는 경관 보호 있어야 되죠? 대충 보자고 그랬어요. 그걸 봐봤자 다시는 안 나올 거니까. 특화 경관지구 뒤에 뭐 있어야 돼? 경관 보호. 집단 취락지구 또 나왔죠? 짧아서 그래요.
개발 제한 구역이나 취약 정비, 역삼으로 미관조 이런 거 없어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 보호라는 말 들어가 있나요?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이런 말 들어가 있죠? 그건 이제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미관지구라 한다면 미관의 유지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법 개정이 돼서 없어진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주거개발진흥지구, 5번 복합개발진흥지구. 중간에 개발 들어가 있죠? 법령 개정 때문에 깔끔한 문제는 아닌데 경관지구 들어가면 뭐가 된다? 경관보. 취락지구는 취락정비, 개발진흥지구, 개발. 그래서 없는 얘기가 역삼로 미관지구에서 이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 다만 그 당시에는 되게 간단했어요. 미관지구 있던 시절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관지구는 미관유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미관유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출제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0회 때 2번 문제 볼까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 용도지구와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에서 보호지구, 역, 중, 생 이렇게 가야 되죠? 보호지구, 역, 중, 생 들어갔었죠? 봐봐요. 경관지구, 사시특, 방제지구, 자시, 그 다음에 보호지구, 역중생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역사, 중요, 그 다음에 생택에서 기업번 오른표요. 니은번 방제지구, 자시 끝내버렸었죠?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에서 뒤에 특정 없어.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경관지구, 자시특 가야 되죠? 자시특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번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리을번도 틀렸다. 그래서 기억 하나가 오른편 이렇게 되셨고요. 그 다음 교재 3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첫 번째 지문 나와 있습니다. 별표 되어 있고요. 답이 됐던 지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도지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 반은 찍는 거라. 공법은 무조건 찍는 거야. 없다는 틀렸어요.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최초로 나왔던 지문이야. 이 파트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시도 조례로 정한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없다라고 틀리게 뽑았다고. 그래서 제발 공법이라는 과목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약간 찍는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던 민법 같은 경우, 학개론 같은 경우 지문 5개 중에 한 3개쯤 다 소화하십니다. 웬만큼은 공부해도. 공법은 학원 강사, 제가 19년째 공법을 가르쳤는데 19년 동안 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문 5개 중에서 한 3개쯤 이해가 돼요. 그거는 워낙 대중없이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대신 패턴이 있어요.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표. 완전 국어 싸움입니다. 법조문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해서 출제인들 더럽게 게으르다는 흔적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귀찮으면 뭐다? 신설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투획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법을 보고는 있지만 이건 이제 전체 그림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제가 나왔다가 그걸 쫓아갔다가는 양이 무한대로 늘어버려요. 그래서 기억을 못해. 그럼 방법은, 공법은 무조건 4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찍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작년에 9문제 맞췄어요. 패턴들을. 제가 나중에 몇 개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이런 거 연습하실 때도 무조건 공법은 약간 찍는다라는 컨셉을 유지를 안 하면은 멘붕 와버려요. 너무 어려워서. 공법은요, 보통 재수 3수에도 꿈이 40점이야. 꿈이. 공법에서 꽈락 안 나오면 합격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패턴 잡아내는 것. 지금 제가 첫날부터 다른 과목과 다르게 공법은 패턴 잡아내는 국어 싸움입니다. 국어 싸움. 그래서 없다, 틀렸다. 그리고 가끔 없다 중에 오른편 나오잖아. 이거. 고도조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한 높이를 초과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없다 중에서 가끔 오른편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없다는 다 틀린 거야. 1년 동안 저랑 같이 반복을 하다 보면 없다 중에 오른편은 눈에 다 띄어요. 반복해서 높기 때문에 그 정도. 그 밑에 이제 고도지구.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1번 지문. 고도지구간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 해서 오른편, 없다인데 오른편. 2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해서 하여튼 나온다고. 지문 짧아서 고도지구에서는 뭐가
도시군 관리계. 몇 미터냐라는 숫자는 뭘 봐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 3번 집단 취락지구안에서 행위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다. 오른편. 그 다음에 4번 자연 취락지구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 요거 하나 때문에 아까 제가 양촌리 세트장이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걸 외워서는 풀 수는 없어요. 그냥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패턴 몇 개 잡는 겁니다. 5번 자연 취락지구 5층이야. 틀렸죠? 시골에서는 다 뭐야? 4층 이하. 그래서 시골에는 아파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해볼 수 있어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6번, 자, 별 필요 없고 7번. 7번으로 볼까요?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지구 용도지구 안에서 장례시설 건축할 수 있다. 이게 29회 때인가 뒤지게 어렵게 냈던 문제. 학원 강사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8번, 9번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는 풀 수가 없다고. 근데 가끔 용도 지구에서 투입설세가 있어요. 이것도 손대기 어렵습니다. 뭐 할 거 없어요. 뒤에 가면 자 간단한 거 많으니까 그렇게 보셨고 그 밑에 자, 그 나머지 6, 7, 8, 9번 지분은 안 봐도 되고요. 7번 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고 36페이지 자 보니까 1번 자연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답 가리고 한번 찍어보세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 자연 취락 중에서 시골 마을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이건 찍는 문제지 절대 풀어서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독주택 가능하겠죠. 노래 연습장, 축산업용 창고, 방송국, 정신병원. 답은 정신병원 뽑았던 케이스. 이건 이제 방송국, 제가 아까 방송통신시설을 계속 이슈를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시설 세트장 만들 수 있다. 노래방을 왜 못 만드냐? 만들 수 있다. 시골 사람 노래 부릅니다. 오늘부터 외워요. 나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원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 창고, 요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시골이니까. 시골이니까. 이건 감으로 찍는 것이지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이고 요게 제가 또 시킨 대로 하자라고 했던 그 얘기. 보니까 국토기획법상 국가지자체가 자연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 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 고른 것은. 다음 몇 번? 5번. 다음 몇 번이라고요? 5번. 공법에서만 쓰이는 기법입니다. 공법에서만 쓰이는 기법이라고요. 제가 아까 공법은 대중 없이 출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 이 문제를 수험생이 딱 보는 순간 욕이 나와야 돼.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왜? 그동안 한 번도 1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주제가 출제가 됐다고. 이건 말 그대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옳은 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항상 5번을 봐야 돼. 5번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깔리고 있거든요. 예, 그게 답이에요. 이 답이 될 확률이 95%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5번일 확률의 답이 거의 95%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 연구한다니까요. 뭔 얘기냐면 출제자들이 귀찮은 거예요. 법을 아무데나 하나 카피를 합니다. 굳이 뭐 하나를 좀 메모하시려고 그래요.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메모 안 해도 돼요. 1년 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얘기만 해. 공법할 때는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행함 있는 믿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5번 체크해 주셔야 돼. 다음은 나중에 5번 아닌 게 가끔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왜? 3번, 4번, 5번 출제하는 영역은 토시를 바꿔치게 냅니다. 근데 이렇게 생전 처음 나왔던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거의 답이 90% 이상의 답이 5번이에요. 이유는 출제자들이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위에 법조문 나와 있죠. 자연 취락지구안에서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다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원 강사 보고 출제라고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개를 넣고 소설을 써.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들이 학원 강사를 하는 거야. 음모를 꾸미는 거야. 뭔가 함정을 타려고. 근데 출제위원들은 다시는 이 사람이 출제위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를 뿐더러 만사가 구차는 거야. 그냥 옳은 걸 모두 그렇죠. 4개 딱 써놓고 넘어가면 돼. 아니 입장 차이라고.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우리 수험생들이 실력을 겁나 많이 쌓았고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다 풀 수 있기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꼴값을 떠는 거고, 대학 교수들은 이거 뭐 5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아무렴 어때요? 귀찮은 거야. 괜히 뭐라고 토시 바꿔치기했다가 혹시 부칙 같은 데서 예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전에 출제 오류할 때는 항상 부칙이 문제가 돼. 법조문 말고 뒤에 부칙, 다만 이러이러한 조항은 언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함정을 안 파. 그냥 대충 내는 거야.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읽어봐. 왜 읽어본지 모르겠어. 읽어보면 아냐고, 이게. 법이 뭐라고 돼 있는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주 나오는 파트는 정확히 분석해서 풀어내셔야 되고, 이렇게 뜬금없이 던지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 데이터가 지금 이런 유사한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30회도 나왔다고. 근데 그때 행함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제가 다른 과목과는 무관하게 공법 무조건 찍기야. 오늘 중요한 거 다 설명드렸어. 나중에 30회 문제 한번 찍어보세요. 기준에 따라서 포함한다 옳은 편, 없다 틀린 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학원 한 번도 안 다녀도 한 10문제에서 15문제 맞춰요. 중간에 숫자 찍으면 안 되고, 지문 중에 숫자 나오면 절대 찍으면 안 돼. 그건 답이 아니니까. 숫자를 물어보고 싶으면 괄호 넣기 형태로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럼 지문 중에 나오는 숫자는 거의 이슈가 안 돼. 지문에 있는 숫자를 다 빼잖아요. 그러면 삼지선다형이 돼. 대신 한 문제는 꼭 틀려. 매년 한 문제 숫자를 답을 뽑아. 39문제 삼지선다형으로 푸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더럽게 아직 안 믿는 분위기네. 지금 제 이 싸늘한 분위기를 알아요. 뭔가 공부를 좀 해보겠다는데 날라리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5월쯤 되게 되면 시키자라도 숫자 제거하고, 없다 제거하고, 포함한다 옳은 편, 포함하지 않다 틀린 편, 옳은 걸 모두 고르셔. 일단 5번 한 번쯤 봐주고. 그게 생활이 되셔야 돼요. 2년, 3년, 4년에도 공법에서 꽈락 나오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요. 왜? 단군이 나라 만들고 한 번도 안 냈던 이상한 문제를 그냥 깔아버린다고. 어떻게 해요? 뭘 예상을 할 수도 없어요. 워낙 범주가 넓으니까. 대신 우리한테는 비장무기 찍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 적어 보셨고요. 그래서 답 5번.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까맣해요. 그래서 하여튼 찍기만으로 한 거의 40점을 커버하는 기술. 지금 제가 이게 우연히 맞는 게 아니라요. 계속 기출을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해설 쓰다 5번. 옳은 걸 모두, 5번? 이상하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를 찾아봐요. 검색어로. 그럼 쭉 10년치 모의고사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 한 90%가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답 5번. 쿨하고 좋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없다도 제가 우연히 발견한다고요. 계속 없다가 틀렸다 하니까 파일을 딱 열어놓고 전체를 없다를 찾아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냐면 습관의 문제예요. 출제위원회 습관. 그건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습관이에요. 아까 제가 1항, 2항, 3항 중에서 답을 못 뽑는다고 그랬어요. 3항. 관리적이 세분화되는 보전 관리적. 이걸 답을 뽑는 이유를 거꾸로 제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내릴까? 또 다른 문제들도 분석을 하다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으면 꼭 5항을 답으로 뽑아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니들이 여기까지 다 외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출제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5항만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예. 하여튼 아직까지는 가망들이 없어요. 나중에 몇 바퀴 돌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공법에서는 엄청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패턴들을 잡아내자. 이건 처음부터 훈련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용도 구역 관련한 질문.
아까 용도 지구 관련해서 문제 하나 빼먹은 게 있었구나.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한번 보고 나서 가겠습니다. 32페이지 용도 지구의 의라고 하는 거. 거기에 관련 기출 문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 좀 특이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국토기억법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기억번. 자, 기억이란 토지의 이용, 점점점, 높이 등에 대한 니은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자, 바로 니은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등등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하는 쪽에서 기억은 용도 지구이고요. 니은은 용도 지역에서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전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용도 지구.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까지 작년에 두 문제 이런 패턴이 나왔었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가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용도 구역 관련해서 거의 구성이 안 돼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38페이지 1번 첫 번째 박스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기본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함정파는 게 뭐라고요? 뒤쪽에서 관리계획을 기본 계획이라고 말장난. 좀 오래전 문제 패턴입니다. 하여튼 한국말의 핵심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럼 무조건 뒤를 보셔야 돼. 앞쪽 보다 보면 얘기에 취해버려. 대충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다 실수를 하세요. 무조건 출제위원들은 있다를 없다로 바꿔치기 하고 이런 문장은 끄트머리가 관리계획이니까 그걸 기본계획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두 번째 박스 국토부 장관의 시가화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시계획 틀렸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다 관리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39페이지 그 첫 번째 박스는 별 의미 없어요. 자, 이건 전혀 의미 없는 지문들. 두 번째 박스 시도지사 수산점 보호구역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여러 개 틀렸죠? 수산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밑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오른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장. 2번 시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뭐 40페이지 가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와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자, 용도구역은 보시다시피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도구역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우리 아까 도시확산 방지 보완상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 몇 개만 외우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 틀만 가지고 가시고 잠시 끊었다가 자, 네 번째 관리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부터 갑니다.